오늘은 시대의 사기꾼, 차세대 스티브 잡스라고도 불렸던 여인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포브스 선정 미국에서 가장 젊고 부유한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였죠. 사기의 규모가 엄청난 것도 있지만 마치 영화와 같은 스토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한 드라마 드롭아웃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이야기입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엘리자베스 홈즈 역할이죠. 돈, 로맨스, 비극, 속임수, 엘리자베스 메리웨더가 총 제작을 맡은 드롭아웃은 그릇된 야망과 명성의 결과로 몰락한 엘리자베스 홈즈와 테라노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녀는 어쩌다 단숨에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에서 추락한 빈털터리가 되었을까? 드라마 드롭아웃의 시놉시스이죠. 엘리자베스 홈즈가 얼마나 추앙받았는지는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 세계 최연소 의료 천재이자 기업가를 만나다. 성공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엄청난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 사업자이자 천재인 엘리자베스 홈즈가 이에 가장 좋은 예이다. 그녀는 31세의 나이에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의 선상에 합류했다. 무엇보다 홈즈는 최고를 만든다. 제가 대충 요약한 거긴 한데 전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명성은 스티브 잡스를 압도할 정도였죠. 여성 CEO, 자수성가, 천재, 억만장자, 이목이 안 끌릴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시놉시스의 말대로 엘리자베스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홈즈는 1984년 워싱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회계 사기 스캔들 이후 망한 회사인 엔론의 부사장이었죠. 어머니는 의회위원회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공무원이었다는 말이죠. 아버지는 엔론의 부사장뿐만 아니라 미국 국제개발청인 USAID와 환경보호국 EPA 등 정부기관에서 임원직을 역임했습니다. 딱 봐도 잘 사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중산층보다 훨씬 나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홈즈는 생각이 조금 달랐죠. 물론 부족함 없는 집이기는 하지만 부자가 아니라서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9살 때 부모님과 친척들 앞에서 억만장자가 될 거라고 말했죠. 홈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덕분에 중국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죠.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홈즈의 첫 번째 사업은 이때였죠. 중국 대학에 컴파일러를 판매해서 돈을 번 것입니다. 컴파일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린 나이에 이걸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한 걸 보면 확실히 사업감은 있었네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생활도 꽤 열심히 했는데 1학년 때는 장학금 $3,000를 받기도 했죠. 싱가포르 바이오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중국어 덕분이었죠. 여기서 영감을 얻어 사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소량의 혈액만으로 혈액검사가 가능하게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죠. 아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혈액검사 한번 하려면 수백 달러의 돈을 지불해야 하죠. 거기다 가면 기다려야 하고 검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도 해야 합니다.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죠. 홈즈는 이걸 혁신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늘로 손끝에 살짝 피를 내서 피를 몇 방울 담아 보내면 이걸로 몇백 가지의 병을 체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는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이디어였죠. 홈즈가 이 아이디어를 스탠포드의 교수들에게 말했을 때도 교수들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죠. 다른 의학 전문의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고요.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루어내는 건 멋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된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홈즈는 해냈습니다. 아니, 해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리얼타임 컬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는 대학을 그만두죠. 스토리텔링도 잘 해놓았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부터 바늘을 무서워했던 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들었다고 했죠. 홈즈는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성공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회사 이름도 치료와 진료를 합친 단어인 테라노스로 바꾸었죠. 목소리도 일부러 중저음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신뢰와 중압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홈즈는 스티브 잡스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패션과 행동, 말투 같은 비사업적 요소들이 대중들에게 먹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공식 선상에 나올 때는 항상 검은색 터틀넥을 입었고 사무실을 예쁘게 꾸미고는 휴가도 가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홈즈의 이미지 메이킹과 마케팅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를 받았죠. 세계의 모든 미디어가 홈즈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포브스의 표지를 장식하고 알리바바 회장 마윈, 전 대통령 빌 클린턴과 함께 토론을 하기도 했으며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테라노스 이사회에 합류했죠. 실제로 테라노스는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저명한 이사회를 구성한 회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엘리자베스 홈즈는 극소량의 혈액으로 250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에디슨을 완성했다고 발표하죠. 테라노스는 단숨에 유니콘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에디슨 키트를 사 극소량의 혈액만 보내면 혈액검사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총 비용도 $50밖에 들지
하지 않고요. 이때도 의학계에서는 홈즈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의 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과 미디어에서 홈즈를 메인으로 띄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와 관심을 끌었고 여자 스티브 잡스를 넘어 미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함부로 홈즈를 욕할 수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힘든 분위기였죠. 이미 홈즈는 새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홈즈는 신화가 되어 모든 여성과 CEO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바마도 홈즈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글로벌 기업가 대사로 임명했을 정도였고요. 홈즈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의 지배자들 브레인들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죠. 의문을 제기한 학계에는 극비 기술은 유출할 수 없다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투자자들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투자할 수 있었죠. 기술만 극비가 아니었습니다. 테라노스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비밀유지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고 방문객에게는 경비원이 붙었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 홈즈와 테라노스는 얼마 안가 무너지고 맙니다. 새 시대의 아이콘이자 롤모델로 부상한 홈즈는 기사 한 편에 바닥으로 내리꽂히죠. 발단은 제보와 인터뷰였습니다. 홈즈는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더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에디슨의 원리가 뭐냐고 묻자 먼저 화학작용이 일어나 화학 반응이 발생하고 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신호를 생성한 후 이를 결과로 변환하며 이 결과를 공인된 실험실 직원이 검토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인터뷰를 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존 커레이루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테라노스의 혈액 검사 장치인 에디슨이 이상하다는 제보까지 들어오죠. 커레이루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전 직원이자 내부 고발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문서까지 얻게 되죠. 결과는 사기였습니다. 에디슨이 검사할 수 있다는 250개 질병은 사실 20개도 안 되며 이것마저도 신뢰도가 낮았죠. 에디슨이 검사할 수 없는 병들은 모두 다른 회사의 장비를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겨우 피 한 방울이기 때문에 믿을 게 못되고요. 게다가 CEO인 발와니와 연인관계였다는 폭로들까지 이어집니다. 둘은 홈즈가 20살이 되던 무렵부터 만났는데 회사의 CEO와 COO가 만남을 갖는다는 건 윤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숨긴 것이죠. 홈즈와 연애를 할 때 발와니는 유부남이었던 것도 이유였고요. 그런데 애초에 발와니가 CEO로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했습니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 쪽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낙하산이었죠. 모든 게 밝혀진 홈즈는 다른 질병들은 추후에 전부 검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 말인즉슨 이때까지 사기를 쳤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안 된다라는 말이죠. 결국 홈즈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사기죄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판례로 미루어 볼 때 홈즈는 징역을 살 확률이 높죠. 무엇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국가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어쩌다 이런 사기극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성공 신화의 영향이 큽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타트업 CEO들에게는 특징이 몇 개 있는데 홈즈가 이걸 잘 캐치한 거죠. 명문대 중퇴의 스토리텔링, 거기다 매력적인 신선함까지. IT의 CEO들은 너드, 그러니까 좀 찌질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홈즈는 기존 성공 신화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가져오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들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상 투자도 테라노스가 아닌 홈즈가 받아낸 것이죠. 투자자 중에서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스토리텔링과 홈즈의 신선함에 끌려 투자를 한 것이죠.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신화이자 새시대 아이콘이던 홈즈는 실리콘밸리의 과장과 탐욕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사기꾼 엘리자베스 홈즈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